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셀트리온 제약을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 셀트리온이나 뭐 헬스케어는 자주 이제 짚어드렸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보니까 한 3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짚어드려야 되는 어떤 시점인 것 같고, 또 이제 9월 달이 상당히 이제 그룹주에도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 주제는요,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핵심 포인트죠. 장기 성장에. 그리고 3분기부터 단기적으로 보면 3분기부터 이제 글로벌 매출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닥게다 이제 제약의 사업권 인수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제약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관심 가지면서 그저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주라는 이유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뭐 아마 계실 수 있으니까 기업에 대한 개황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은요, 과거에 이제 한서 제약이라는 이제 약간 중소형 이제 제약사였는데요. 이걸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규모 이제 GMP 공장 시설을 이제 건립하면서 이 글로벌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처점에 좀 있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다트 전산공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회사는 KGMP, 한국 이제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그리고 미국 CGMP 및 유럽 EU GMP 적격 업체로 한국, 미국, 유럽의 모든 적격 업체입니다. 이제 공장이 해당 국가로 이제 수출하고 허가되는 그런 어떤 적격의 어떤 공장 기준을 부합했다는 거고요. 충북 진천과 오창에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 정제, 경질, 캡슐제 등 40여 개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제너릭 제품들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어떤 적격 업체를 이제 획득하면서 품질 관리를 획득하면서 글로벌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다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거죠.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이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룹에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제네릭 쪽, 케미칼 쪽의 이제 중심이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거죠. 이제 회사 이제 주력 제품은요, 현재 계량 신약인 이제 고덱스 캡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매출을 내주는 제품이고요. 계량 신약으로 이제 임상 3상 실시해서 제약업체 블록버스터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제 또 핵심은 이거죠. 셀트론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 판매권과 유통권을 지금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케미칼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제품들을 판매 중에 있죠. 근데 이제 엄청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거기 이제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선 좀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크진 않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간질환 치료제 뭐 CTP, JB02 여기 이제 국내 임상 3상 승인받았고, 뭐 이런 어떤 제품들이 계량 신약들이 지금 국내에서 3상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추후에 또 뭐 큰 모멘텀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기업이 새로운 제품들을 임상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결국은 이제 제네릭 업체잖아요. 예. 합성의약품에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제네릭 쪽은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경쟁 구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국내 중소형 제약사부터 해가지고 상위 제약사, 다국적 제약회사 뭐 할 것 없이 뭐 다 붙어가지고 뭐 한 제품에 대해서 제네릭이 만 3, 40개, 수십 개가 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사실 국내 시장은 성장이 제한돼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셀트론 제약을 도약시킬 거는 해외밖에 없고, 예, 지금 이제 해외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본격적인 해가 2020년이거든요, 올해. 게다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더 이 한국에서의 어떤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예. 그 미국으로 이제 뭐 제네릭 같은 거, 원료 의약품 같은 게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인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좀 점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제품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매출로 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좀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다음 3분기 매출에 또 어떤 결과를 좀 보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 산업에 비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력과 영업력, 브랜드 인지도, GMP 기준의 생산 시설 등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쟁 요인들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 국내 상위 제약 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고 소형 업체들의 경우 제품력 열세로 제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어렵다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에 당사는 충북 진천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 공장 외에 미국, 유럽 등 세계 선진 시장 진출을 목표로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우수약품 생산 시설을 충북 청주 오창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 허가받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론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를 기존 케미컬 의약품에 추가하여 제품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향후 비전들에 대한 간략한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매출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고덱스 쪽에서 한 1,000억 넘는 정도, 예. 고덱스 외에 이제 제네릭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예, 이쪽에서 한 370억 정도, 그래서 합계 한 1,70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이제 뭐랄까요, 그 매출액 증가는 크게 높진 않았어요. 예, 이익률이 좀 좋았지. 그래서 작년하고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바이오시밀러는 오히려 반기에 좀 더 줄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매출액이 좀 아직 상반기에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마케팅비 축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률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현재 시총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결국 향후 어떤 미래 성장성, 예, 그런 걸로 좀 바라다 보고 측정해야 뭐 지금 시총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죠. 예, 제네릭 제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뭐 이렇게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게 이제 고덱스 쪽, 이제 간장 질환제인데요. 예, 이게 전문 의약품이고요. 또 이제 일반 의약품, 이제 처방전 없이 가능한 뭐 간의 진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장 핵심이고 회사에서 신경 쓰는 걸 거고요. 이게 이제 특허가 풀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량 쪽, 예, 계량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계량 신약 개발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보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셀트론 제약에서 이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2분기 매출이 463억, 영업이익이 57억 달성됐다.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가 경쟁력을 개선해서 영업이익이 전년비 57%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트론 제약은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각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빠른 비대면 마케팅 전환과 장기 처방이 가능한 전문 의약품 위주의 마케팅 강화가 실적 개선에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적인 전략을 잘 쓴 것 같고요. 빠르게 이제 비대면 마케팅 전환했고 또 장기적인 처방이 가능한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은 뭐 약국가서 사야 되는데 뭐 언택 생활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위주의 마케팅 강화가 실적 개선에 유효했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제가 아까 잘못 봤나? 바이오시밀러 쪽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다. 그래서 2분기 전체 매출은 9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서 많이 했네요. 그래서 셀트론 제약은 하반기에도 임상 데이터 기반의 학술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생산 품목을 추가한 글로벌 케미컬 사업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요게 이제 3분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7월부터 국제 조달 시장으로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 CTG7의 본격 출하를 시작하면서 제품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이 전망된다. 3분기까지 글로벌 케미컬 제품의 상업 생산도 총 4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트론 제약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인력을 충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공장이 좀 바쁘다는 걸로 좀 해석이 좀 되어지는 것 같고요. 셀트론 제약 관계자는 기존 국내 공급되는 주력 제품의 매출 성장과 함께 글로벌향 케미컬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차츰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매출 성장과 함께 생산 효율성 증대, 재고 및 원가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내실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더욱 노력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있네요. 셀트론 제약은 피하 주사 제형 생산을 위한 PFS 이게 이제 주사제거든요. 라인을 청주 공장 내 증설 중이다. 라인 증설이 완료되면 글로벌 인증 절차를 거쳐 램시마 SC 등 피하 주사 제형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야, 이거 세죠? 추후에 램시마 SC 쪽에 이제 제품도 이제 생산할 계획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제네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라인을 지금 증설 중이라 가지고 아마 요거 완료되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화 되겠죠. 글로벌 인증 절차 거치고 이제 생산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달 기사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글로벌 조달 물량 출하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셀트론 제약은 이번 CTG7 에이즈 치료제 출하로 상업 생산 중인 CTG1 이제 항생제 쪽, 그리고 이제 에이즈 복합제, 에이즈 테믹시스를 포함한 글로벌 케미컬 의약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 공급 예정인 CTG4 당뇨병성 신경명증 치료제 거의 진통제급이거든요. 이것도 블록버스터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제품이고요. 상업 생산 막바지 단계에 있어 올 3분기까지 총 4종의 글로벌 케미컬 의약품 생산 포트폴리오를 갖출 전망이다. 셀트론 제약 관계자는 CTG7에 출하는 글로벌 케미컬 제품의 본격적인 공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조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셀트론 그룹의 케미컬 의약품 생산 및 공급 능력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케미컬 제품 생산 기지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에이즈 치료제 CTG7을 한 120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 제품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미래 성장의 핵심 포인트는 역시나 셀트론과 함께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세계 의약품 시장의 3분의 2가 케미컬 시장이죠. 1000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이쪽 시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셀트론 그룹이 참 믿음직한 게 뭐냐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 사업들을 계속 갖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캐시가 확보되고 나중에는 추후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신약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케미컬 복제 의약품, 바이오 이제 시밀러 의약품 같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면서 이 신약 개발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술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정석적인 거예요. 어차피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결국은 이제 선두 그룹, 탑티어 그룹이라고 본다면 후발주자들이 글로벌 빅파마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뭐 시작부터 막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건 확률상 낮죠. 될 수도 있지만, 뭐 길리어드처럼 될 수도 있지만 확률상 낮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높은 분야에서 돈을 벌어서 확률 낮은 신약 개발을 그런 돈을 통해서 해나가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룹의 큰 그림과 청사진 자체가 이게 그냥 연구자로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경영자로서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경영자적인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항암제 쪽에서는 또 이제 그 HLB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출신과 경영자 출신의 분명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이제 부각시켜서 성공한 게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과 HLB다.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는 결국은 셀트리온 제약을 설명할 때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18년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첫 케미컬 개량 신약인 HIV 치료제 테믹시스를 시작으로 미국 및 국제 입찰 시장 공략, 자체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통해 세계 케미컬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케미컬 시장을 이제 정복해 나가겠다는 이 프로젝트 자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업무를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획은 셀트리온, R&D와 공정 개발은 셀트리온 제약, 임상과 허가 단계는 셀트리온,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 유통 판매는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특화된 업무 쪽에서 전문성을 각자가 활용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이제 사업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결국 뭐 그냥 한 회사죠. 그러니까 합병은 당연한 거고요. 합병을 해야 이 그룹 세 기업은 시너지를 확실하게 내고 대외적으로도 더 어떻게 봐야 될까? 대외적으로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종합 글로벌 빅파마, 결국 종합 제약사로서의 어떤 그 아웃라인을 딱 만들려면 3사가 합병하는 게 딱 맞죠.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매년 30년까지 최소 1개 제품 출시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이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개발에 성공했고 신규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대로 같이 호재인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세 개의 그룹은 그냥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글로벌 케미컬 파이프라인 쪽에서도 브랜드, 스페셜티, 고부가 제품 70% 이상 포함된 포트폴리오 확보 추진한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이제 특허 만료되면 뭐 바로바로 이제 론칭하겠다 이거고요. 미국 시장 국제 조달 시장을 타겟으로 46개 제품 출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런칭이 완료된 제품이 이렇게 5종.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런 기사에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보시면 26개 제품, 일반 제네릭 19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26개 제품, 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품목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그만큼 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케미컬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첫 M&A입니다. 글로벌 케미컬 사업 진행하기 위한 닥게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 양수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룹이 얼마나 이제 케미컬 사업부,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등 전문 의약품 12개, 일반 의약품 6개, 요걸 이제 양수를 한 거고요. 2019년도 매출이 1605억, 에비타 마진 20% 창출.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으로 확대시킬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제품의 또 노하우를 또 기술을 또 습득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뭐 계량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어떤 능력까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닥게다 쪽에서 양수한 이 제품들은 추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대로 매출로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 닥게다 인수는 셀트리온 제약의 가장 큰 호재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하우스 그룹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여기 IR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국제 조달 시장 타겟으로 뭐 포트폴리오 확대 중이다. 해외 시장 공략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나 수급을 한번 보면요. 먼저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 셀트리온부터 볼까요? 셀트리온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본다면 여기서 그쵸? 툭 치고 이게 약간 2달 반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수급이 외국인들은 4,900억을 순매수했어요. 개인과 기관은 그만큼을 이제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000원을 샀어요. 와, 그러니까 이 끌어올린 게 외국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6월달부터 본격 상승했다. 뭐 그렇게 좀 본다면 뭐 상승했지만 좀 많이 빠졌네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기업이죠. 근데 보시면 6월달부터 지금까지 수량 기준으로 80만 주를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금액 기준으로 1,000억을 순매수했어요. 이 시총 규모에 비해서는 꽤나 큰 비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패시브 물량이 상당히 섞여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수급 자체가 1,000억을 여기서 지금 순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이제 조정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뭐 차트야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뭐 다를 게 없는 그런 2달 반, 3달 정도의 어떤 조정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궤적이나 흐름은 아마 셀트론의 흐름이 방향이 좌우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셀트론 제약에 대한 기술적인 포인트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결국은 방향성의 키포인트는 셀트론이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새 기업이 합병이라는 어떤 또 중요한 어떤 발표와 모멘텀을 앞두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세 종목 모두 합병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또 대척점이 될 거고, 또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본적인 사업 내용들 많이 짚어봤는데요. 그만큼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면서 뭐 이제 합병과 코로나 치료제라는 모멘텀도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또 이제 개발한다는 포인트, 예, 그 포인트를 또 중요하게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제약을 좀 오랜만에 짚어봤고요. 뭐 셀트론 3인방, 셀트론 그룹주 뭐 모두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영상, 오후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